반갑습니다. 오늘 1인 셀링 플랫폼의 희망을 강의하게 될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시는 분들이 아마 뒤에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실 때 중간 자리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연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고요.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면 저는 이 주제하고 잘 맞지 않아요. 현재 지금 마케팅과 셀링, 홍보, 광고, 판매 하고 잘 안 맞잖아요. 제 하던 일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평생토록 했던 일이 이 일인데 갑자기 작년부터 지금 사이에 이런 전환이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교육은 여러분의 역량을 길러가지고 실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상품을 잘 개발하고 상품을 잘 팔고 수익을 내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인간의 역량을 크게 나누면요. 배우는 단계, 초중고 대학까지의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 배우고 나서의 사회적인 역량이 있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구분하냐면 하나는 학습 역량, 이거는 업무 역량 이렇게 나눠요.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학습 역량이 뛰어나면 공부를 잘하고 업무 역량이 뛰어나면 일을 잘해요.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학습하고 업무하고 시작? 네, 당연히 업무 역량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학습 역량이 뛰어나면 업무 역량도 뛰어나다. 이게 상식적인 고리 아닐까요? 이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학습 역량 이퀄 업무 역량이다. 학습 역량 날 이퀄 업무 역량이다. 자, 전자 후자 시작. 이제 그래도 다 아시네. 경험해 봐서 알죠. 학교 공부를 잘해도 돈 버는 일하고 관계가 없더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상당한 조사를 했는데 학습 역량과 업무 역량은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원래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거죠. 아주 최악인 거예요. 아니 돈 벌려고 공부를 시켰는데 돈도 벌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 학습 역량이 업무 역량의 이퀄이 아니라면 이거 도대체 학교를 왜 다니냐고. 요즘 좀 아는 애들은 학교를 자퇴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제 전문 분야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 좀 이름난 그리고 조금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학습 역량은 업무 역량하고 이퀄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쉽지가 않아요. 70년대 하버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을 하나 내놨는데 그걸 보고 역량이라고 그래요. 학습이 아니라 이제 역량으로 보자. 역량이 길러지면 학교에서 역량이 길러지면 사회에서 그 역량이 업무 역량으로 통하도록 만들자. 이래 가지고 역량 교육이 70년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다가 97년에 유엔에서 역량 교육이라는 또 역량이라는 개념을 선포하고 97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역량의 영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하나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주체성, 두 번째는 도구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인지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할 줄 아는 관계력. 다시 정리해보면 주체성, 그 다음에 인지성, 그리고 인성, 관계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교육부에서 드디어 초중고에 역량을 도입하죠. 그리고 기업체 쪽에는 더 일찍 NCS라고 들어보셨죠? 이 NCS가 바로 아까 70년대에 하버드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공무원 쪽이나 기업 쪽에서 좀 일찍 퍼지고 그 다음에 교육계에 들어오게 된 이 역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은 전부 역량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과도기 이제 바뀌고 있고 후진국은 아예 그게 뭔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저는 그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상 또는 추측, 예측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역량을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러한 이 셀링, 또 마케팅, 또는 광고, 홍보, 유통, 판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사실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내 분야를 확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의 미션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30년간의 역량 연구에서 미션을 셀링이라는 분야로 바꿨다라는 것은 뭔가 충격적인 전환점이 있었지 않겠어요? 굉장한 전환점이 있었겠죠. 도대체 그 전환점이 뭔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돌아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셀링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K-셀링이라고 그랬는데 K-팝 생각나시죠? K-팝 대신 K-셀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셀링 스토리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스토리 탄생의 배경에는 바로 아까 말했던 제가 해왔던 역량이 있어요. 인지 역량, 정보 역량, 주체 역량, 인성 역량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교육계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거의 2,000명 넘게 교사들이 연수받고 교장, 교감 보시면 꽤 그리고 나름 교육계에서는 틀을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제군요. 한국교육연구소 쪽에서 큰 데입니다. 생산성 본부하고 둘이 경합이 벌어진 이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역량 연구를, 역량 시스템을 대학 안에다가 통째로 도입하는데 컨설팅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안서만 주는데 1억 5천이야. 굉장히 큰 사업이죠. 생산성하고 이 연구소하고 같이 경합이 붙었는데 이제 연구소 쪽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숨은 야인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큰 사업에 저를 찾아온다는 말은 제가 해왔던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 교육 쪽 30년 했던 거를 작년에 지금 내려놨거든요. 내려놓고 지금 이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연구했던 데이터를 주면 이 경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거기하고 경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왜? 저는 실제 연구된 결과가 있고 또 시스템도 있으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게 제가 시스템입니다. 제가 연구한 이게 지금 역량 진단 시스템이거든요. 역량 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스템입니다. 진단 항목만 10,000개가 넘은 설문이니까. 그 다음에 항목만 1,700개가 넘습니다. 인간 역량 하나 진단하는데 한순간에 진단이 불가능하죠. 그런 역량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낮에 이제 2시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잠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그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핵심 인재 인증, 핵심 역량 성취도 평가, 통합 포트폴리오 제도 컨설팅만 가지고 1억 5천이고 인증제도, 성취도 평가제도, 포트폴리오에서 다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생산성과 경제하는데 올리온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저희는 이미 인천교육청에 이러한 평가 진단 시스템을 저희가 수억을 받고 개발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평가 매뉴얼 연구 개발이죠, 맞죠? 제 연구 책임. 그렇죠? 저희 교육팀들이
전부 여기 들어와 있고 전부 저희 팀들이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역량교육 이해, 수평기 하나로 시스템 이걸 저희가 다 개발한 결과를 매뉴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 통째로 개발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통째로 개발 마치고 나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평가 진단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괜찮은 업적이죠? 네. 거기다가 또 누구나 진단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 그쪽 동서울에서 세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근거로 제시되면 컨설팅은 100% 이기는 경합에서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하이 레벨의 기술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일을 내려놓고 지금 새로운 일로 전향했다? 이거 뭔 일이지? 네, 뭔가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의 뭔가 발견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제가 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효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안면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업을 보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문자 내용이에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같이, 이건 이제, 아프리카, 가나, 왕자가 한국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하고 미팅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찾아와서 그때 제휴계약도 맺고. 도대체 무슨 뭐를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전문성, 그동안의 역량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역량 연구를 30년 동안 한 다음 저에게 역량에 대한 한계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역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계가 있었는데 첫째, 역량을 개발하는데 특별히 온리온 역량. 온리온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면 모두 갖고 싶어하는 마이더스의 능력 아닙니까? 왜요? 노벨상. 온리온 그러면 노벨상이 그냥 1번으로 보시면 돼. 발명가, 발견가, 창조자, 스티브 잡스 같은, 페이스북 주커버그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역량은 온리온 역량이라고 해요. 왜? 온리온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세상에서 독특한 거잖아요. 유니크한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게 바로 이 마이더스의 손 온리온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온리온 역량을 갖고 싶은 건 누구나 소원이라고. 저도 그걸 30년간을 연구했고 그 연구한 결과로 저는 온리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 진단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거거든요. 분석 시스템. 이게 분석 시스템인데 무려 1700 항목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분류 5, 분류 6까지 약 1700 항목의 10,000개 이상의 설문이 세팅됐다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인류의 최초잖아요. 예. 그분이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평생 하셨겠네요. 그래요. 이건 30년 내내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판을 만들어 뒀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리온 역량을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다수가 하기 힘들어. 지금도 인류 역사에 노벨상 타는 사람은 0.000000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게 작죠. 다수가 하기 어려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 마지막 문제 듣기 전에 온리온이 되기 위한 정말 너무나 단순한 규칙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규칙을 우리는 원리나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원리와 법칙에 가까운 온리온 역량 개발 비법이에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온리온 역량이면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전환의 계기였습니다. 자, 온유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3가지 전략, 원리가 필요한데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놀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첫째가 온유원이 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아시죠?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천체 별들이 도는 걸 보고 그 원리를 알아내려고 수천 년을, 수만 년을 고민했겠죠. 근데 결국 케플러에 와서야 천체 원리가 3개의 법칙으로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딱 3법칙으로 정리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주선이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태양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규칙 하나, 그 법칙 하나, 이렇게 법칙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복잡했던 우주가 딱 3개의 법칙으로 이 3가지 규칙만 딱 지키면 우주가 다 해석이 됐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인간 역량, 마이더스의 손인 온유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단 3가지 규칙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오,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예, 이제 여러분도 우선 타고 달을 가듯이 지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니까, 온유한 역량은. 오늘 얘기할까요, 말까요? 그죠? 아, 소리가 작아서 안 해줄게. 할까 말까요? 해주세요. 자, 첫 번째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하는 것과의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요, 하지 말라 그러면 숨어서라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에너지가 높은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러면 미뤄도 안 갑니다. 안 가는 방법만 찾아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즉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전 과정을 공부하는데 하고 싶어서 한다. 1년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그냥 6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가장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이 사람 성공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 본 적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성공은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네, 같은 원리인데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해야 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네, 평생. 그래야 노벨상도 나오고 창의적인 사람도 되고 정말 온리원, 즉 유니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세 번째, 이제 바로 오늘 이야기의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려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돈이 빨리 되나요? 시작. 예, 해야 할 일해야 돈이 되지. 하고 싶은 일은 돈이 안 돼.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많이 하던 사람이 팔방미인이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하고 안 맞잖아요. 사회적인 규범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처럼 하고 싶은 일을 적극 지원해줘서 하는 사람은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씩 건들다가 깊이 들어가면 또 보면 완전히 반대. 사회가 반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바둑을 하나 두더라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인간의 정보력과 사고력이 동시에 개발되거든요. 근데 사고력이 개발이 안 돼. 얕게 하니까 이거 하다 두고 이거 하다, 이거는 팔방미인이야. 근데 깊이 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본질적인 사고력이 개발돼. 여기에 온유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또 떼고 다른 분야를 깊이 파고 또 다른 분야를 깊이 파고 그러면서 자연세계와 사회세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일들이 모여가지고 나만의 온유원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한 일이라는 게요. 저는 참 이 연구를 하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유니크함이란
어른 생각할 때 유니크함이란, 올리원이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일을 깊이 오랫동안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일과 한 가지 일. 자, 시작. 유니크한 올리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일, 한 가지 일. 시작. 한 가지 일. 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저도 여기에 함정에 빠졌어요. 이 함정에. 절대로 창의는 한 가지 일에서 안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전문가가 창의성이 제일 낮죠?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전문가들이 안 된다는 걸 푸냐?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연구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다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이거 풀면 좋겠네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막 수집해갖고 풀어버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던 거는 그 이 시대에 안 된 거였지. 시대가 이만큼 갔으면 여기에서는 안 돼. 아직도 이 라인에서는 안 돼. 이 기술은 절대로. 근데 저 옆에 그냥 전 세계에서 다른 영역의 수천만 가지의 정보를 가져와서 연결시키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의 문제 해결은 비전문가가 해결한다는 게 일반 사회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누가 창의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깊이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연구할 분야를 선택하는 거. 근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책 읽기를 책을 지금부터 1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다 읽게 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그러면 10년 동안 읽은 책의 목록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없죠. 예, 이건 뭐 비행기가 떨어지다가 폭파됐다가 다시 조립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받아온 정보, 지식, 데이터, 그 다음에 학문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할수록 내 머릿속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할수록 생각이 다양해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 다음 정보가 깊으면 생각도 깊어지죠. 이렇게 인간의 머리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창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죠. 호기심을 찾아서 가고 또 그 다음 호기심을 찾아서 계속 가다가 이게 모여가지고 나만의 세계의 새로, 즉 이 정보가 다양할수록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왜? 초중고에서는 국영수학을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같은 걸 배운다는 거죠. 책을 읽는 사람은 예를 들어 과학을, 물리를 보더라도 지구과학을 보더라도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교과서에서는 안 나온 내용들이 세부적인 자료들이 책에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학생들은 안 배우는 걸 내가 배워가지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는 사람에게서 대부분 창의적인 사람이 나와요. 뭐 빌 게이츠, 페이스북 다 독서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손정희부터 시작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학교가 교육을 정해놓고 이것만 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책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책 넘어가면 성적이 떨어지거든. 여러분 책 읽으면 성적이 떨어지죠. 오래 읽어야 성적이 올라가지 그 몇 권 읽어서 성적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책으로 넘어가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지 않는 애들은 성적의 영향 때문에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역량의 핵심은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라는 게 무슨 직업이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보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말이죠. 천재 교육에서 영재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영재의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이거 알면 되잖아요. 첫째, 호기심. 둘째, 집착력. 셋째, 지능이에요. 근데 이 세 요소가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이 세 요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와서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는 그대로인데 마지막 지능은 지능인데 어떤 지능이었냐? 평균 이상의 지능. 과거에는 뛰어난 지능이었어요. 요 지능이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 영재 연구했던 사람은 뛰어난 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뛰어난
뛰어난 지능이 천재를 만드는 게 아니네? 왜? 결과를 내는 사람 보면 지능이 아니었어. 그래서 평균 이상의 지능이었거든요. 지금은 지능은 삭제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았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이 15억에 30개입니다. 유대인은 1,500만에 300개입니다. 그럼 인구수를 1,500만을 1억 15억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어요? 3만 개예요. 이게 중국 동양의 대표로서 어쨌든 중국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이 30개면 여기는 3만 개 같은 인구수로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옆 동네에서는 3만 개 받고 우리 동네는 30개 받으면 이건 네안데르탈인하고 저기 호모사피엔스야.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근데 유대인 지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리지 마십시오. 100이 보통 아닙니까? 95예요, 95. 우리는 피사 교육에서 1, 2, 3이죠. 거긴 피사에서 40위예요. 그럼 지능이 노벨상을 받게 했다? 턱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노벨상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호기심,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두 번째, 뭐야? 집착력 오래 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영재 교육의 기본이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오래 해라.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턱도 없는 일이죠. 다시 나면 하겠지. 이제는 하겠지만, 이전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 왜요? 사회의 규범과 사회의 흐름에 자기가 못 맞춘다. 이건 막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세계에서 싱가포르이 106이고 우리가 105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해서 나라로 쳐주진 않아요. 우리가 1위라니까. 근데 노벨상은 뭐예요? 평화상 하나 빼고는 항문상이 없어.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굉장히 뛰어난데 결과물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게 뭐냐? 바로 이걸 못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해라. 그건 지옥 갈 일이야. 한마디로 와서 모든 가족이 나서서 다 말릴 일이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래 하려면 먹고 살아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다 해야 할 일로 돌아가서 급여 받는 일로 가잖아요. 돈 버는 일로.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말 아니에요. 세 번째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생계가 되어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을 때 쓰는 힘 전략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을 쓴 아인슈타인은 알바를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는 알바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한다? 좀더 이게 어려운 일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뭐였냐? 유대인들은 돈을 벌 때 3D 업종이나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돈을 효율성 있게, 즉 하루 일해서 일주일을 벌고 먹고 하루 일해서 한 달을 먹을 그런 돈벌이다. 그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한 달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하루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10년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노벨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을 바꾸는 인재가 태어나는 길입니다. 자,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제가 아주 한다름에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오래 해라.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해라. 그럼 세 번째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네, 계속하기 위해서 생계가 돼야 돼. 그럼 생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작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고대는 석수쟁이. 석수쟁이 돈 많이 벌었어요. 목수.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 지금도 목수가 다른 거 보면서 높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시간 대비 수익이 높은 직업을 선택한다면 위험할 때가 두 가지예요. 하나, 실직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것도 위험할 때예요. 주변에서 보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때 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수익이 많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요즘에 3D로 가면 그런 일은 있습니다. 3D 중에서도 노동이 포함되고 거기에 기술까지 더해지면 거기 수익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너무 힘든 일이야, 이게. 노동과 기술이 조합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한다는 말.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이 한 40대 중반 전후에 사회적으로는 이미 포지션이 대표급인데 저 알바했어요. 진짜로. 왜? 알바를 하니까 한 2시간만 해도 내가 하루벌이가 되더라고요. 2시간. 그럼 나머지 6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자기도 공부한다고. 내가 그만두라고 해놓고 이제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돼서 그래서 살 수 없이 그런 업종을 골라가지고 아침에 한 2시간 하면 나머지 하루는 내가 내일 하면서 해도 수익은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 그 일을 계속 그렇게 산다면 누가 자존심 상해서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전혀 이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이 사법고시 공부해서 합격해 나가는데 엄마가 험한 일을 해도 보람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제가 선택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문화가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과물 아닙니까? 엄청나죠. 상상도 못한 1,500만 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다면 이거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인간 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다르지 않고 이런 결과를 냈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0.015%거든요. 지구촌의 인구수로 1,500만이니까. 그러면 0.2%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되냐고. 그럼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른 게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바로 처음에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상수.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천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 연구 안 하고 천재 연구한 사람 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했죠. 성경까지 다 연구했어요. 다 알았어요. 이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요, 내 머릿속에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어. 그냥 유대인 교육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0년 전에. 이거를 30년 후에 발견한 거예요. 이제 와서요. 이게 정말로 유대인들을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가 보니 이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돈을 팡팡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배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이 교육이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발전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까지 확산됐죠.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 경제교육, 기업가 교육, 기업가 정신교육,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K-셀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셀링하는 방법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거죠.
왜? 지금 제가 아까 돈 버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돈 버는 방법을 알고 돈 쓰는 법을 아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한테 가서 석수쟁이 하라고 그러고 목수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지금 이 문화에서. 지금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서 세일즈맨만 하라고 해도 다 고개 돌리죠. 세일즈맨 사람 만나서 이거 하는 거 누가 하겠냐고요. 결국 직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3D 업종은 아예 안 하는 문화가 돼 있어. 근데 3D가 아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링입니다. 물건을 파는데 세일즈맨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셀링은 단어가 다릅니다. 셀링은 지금 말하는 온라인 세계에서의 상품 판매예요.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 사면서 사장하고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신뢰를 가지고 서로 다 이어져 있죠. 결국 보세요. 쇼핑몰에 상품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보하는 사람을 셀러라고 그래요. 셀러가 이 상품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든 뭐든 막 홍보를 합니다. 팔립니다. 그럼 수수료가 바로 들어오죠. 자기가 하는 일은 팔리도록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 그게 끝이야. 그럼 단순하잖아요. 잘만 팔면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한 번 더. 자, 유튜브 보시면 여기다가 혹시 집에 가서요. 돈 버는 셀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치면 정말 돈 버는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다. 왜? 나이 드신 분은 온라인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뭐 300에서 수천만, 7천만 원까지 막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그리고 끝도 없어요. 오, 이거 새로운 문화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사람 만나서 전화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인이 필요 없어. 익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잘만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어떤 사람은 부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업으로 하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고 전 세계 현상이에요. 즉 젊은 사람이 직장이 없으니까 전부 셀러로 돌아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재 셀러 세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100%의 사람들이 있다면 거의 0.1%, 0.001%만 사실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유튜브하고 온라인 SNS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만 명, 20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돈 버는 사람은 0.001%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건 아니라 이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온라인 셀러들은 노동이 많아. 사실은 3D 업종이에요. 여러분 SNS 교육 받으면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자주 해라죠. 자주 올려라잖아. 그래서 좀 배우면 다 그만두고 그냥 SNS 전문가한테 맡겨버리지. 소상공인들이 그 SNS 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못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매우 작은 숫자고 두 번째는 너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즉 많은 셀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노동력이 100분의 1로 절감이 된다면 그건 할만하죠. 문제의 원인은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SNS에 작동이 돼. 그렇다면 이거를 사람의 손이 덜 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달리는 과정에서 내가 자전거 타는 순간 이 사람은 뻔히 보이잖아, 앞이. 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 100km, 200km도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뻔하잖아. 사람 힘으로 가니까. 노동으로 가느냐, 기계로 가느냐. 제가 연구한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 현재 셀러들이 이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솔루션이라는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서 지원을 한다면 셀러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K상술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K셀링이라고 그러는데 올연이 되려면 셀링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올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모든 인간이 갖고 싶은 역량이라고 그랬어. 올연 역량은. 근데 올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000000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올연이 매우 쉽게 돼요. 셀링부터 배워.
그럼 어릴 때부터 셀링을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셀링 하면서 뭐를 해요? 꿈과 비전,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 말이지. 올인이 되려면 셀링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셀링을 배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5년, 20년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이 벌려. 거기까지는 셀링으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K셀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에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셀링이라는 일에 인생을 다시 한번 전환시키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 즉, 온yon 영양 연구를 30년간 해서 아까 봤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금 자랑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현재 영양에 관해서는. 따라올 데가 없어요. 분석을 저렇게 영양 분석표를 저 정도 해놓은 거 본 사람 없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부도 2단계밖에 없어요. 6단계까지 1700개를 만들어 놓은 사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그 초대형 한국 생산성 본부하고 경합이 들어간 거를 저희한테 와서 이 기술만 있으면 이번 경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승인했습니다. 하기로. 네, 이 정도면 이 분야, 영양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만들어준 걸 교육부에서 가져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연구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섰다면 여기는 더 큰 기회와 미션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충분히 느껴지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두 번째를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